길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나는 역사에서 답을 찾았다. 최태성 역사학자의 책 역사의 쓸모라는 책의 첫 문장입니다. 최근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세대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미디어와 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에 부딪혀도 앞서 살았던 인물과 역사가 우리 인생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은 최근 TV 드라마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소재죠. 고려 거란 전쟁.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와 고려 사이에 벌어진 전쟁, 나라를 지키기 위한 고려의 저항 일기, 라디오 문화센터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김장훈이 부르는 폭풍 들으시고요. 살만한 세상 서도원입니다. 라디오 문화센터 1부, 오늘은 이상석 역사교사와 만나봅니다. 마른 바람만 같아 낯선 숨결만 같아 눈을 떠봐도 꿈인 것 같아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이 내 길인지 시든 달빛은 이 마음을 알까 이름도 모르는 구름이 되어 가슴에 녹아 눈물비가 내린다 얼마나 아파야 끝이 보일까 바라던 곳에 닿을까 가엾은 세월 하염없이 삼키다 홀로 춤추다 가리 바람처럼 몹쓸 외로운 어둠 비루한 지옥 같아 온통 까맣게 멍든 것 같아 쓰러져 간 시간이 헝클어진 기억이 베일 듯 하려 두려운 이 맘 알까 이름도 모르는 가시뜬 길이 그리움 따라 발끝에 나붙긴다 얼마나 아파야 끝이 보일까 바라던 곳에 닿을까 가엾은 세월 하염없이 삼키다 홀로 춤추다 가리 바람처럼 몰아쳐 불어라 마지막 폭풍처럼 실컷 즐기다 가리 그날처럼
인기 명강사는 신청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 수강 신청했어? 내가 누구냐? 진작에 했지. 다른데 다 끝났다던데 어떻게 했어? 아이고, 요즘 몰라? 명강사가 총출동한대잖아. TBS 라디오 문화센터 라문센. 살만한 세상 월요일에는 줄 서서 듣는 명강사를 모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라디오 문화센터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고려 거란전쟁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요즘 TV 드라마로도 인기가 높죠. 11세기 초 당대 최강 거란과의 26년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고려의 번영과 동아시아의 평화시대를 이룩한 고려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옥정중학교의 이상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새해 넘기고 이제 봄학기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학교에서. 네, 한 2주 전까지 계속 방과후 수업하다가 네. 이제 좀 쉬면서 신학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도 고려 거란 전쟁 인기인가요? 우리 꼭 반에 보면은 네. 역사 덕후들이라고 하죠. 네. 전쟁을 특히 좋아하고 예. 갈등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자주 물어봐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런 인물이 이런 말들을 했나요? 이런 것들을 네. 많이 물어보곤 합니다. 역사 덕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말이죠. 네, 그렇죠. 선생님도 그 드라마 보셨나요? 저도 방과후 끝나고 이제서야 이제 막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그 태조 왕건 때의 느낌이 좀 물씬 풍기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좀 정통 사극을 만난 네. 느낌이어서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예, 정통 사극이 좀 뜸했죠 그 동안에. 그래서 어린 학생들은 그런 걸 좀 생소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맨날 뭐 퓨전 사극 이런 네. 거 보고 좀 젊은 배우분들이 하는 그런 사극을 보다가 정통 사극을 보니까 뭐 최수종 씨 연기하는 거나 이런 게 신기하다고 말하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칠 때 조선조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배우지만 고려에 대해서는 조선만큼 자세히 안 배우잖아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전기랑 중기, 후기 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분량도 많게 가르치곤 하는데 고려는 좀 그렇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아는 게 아니라 아마 못하는 거일 거예요. 자료가 자체가 자료가 적고. 자료도 부족하고 자료가 있는 것도 다 조선 시대에 쓰여진 뭐 고려사, 네. 고려사 저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거란 쪽 이런 대일관계 쪽은 거란 쪽에서 쓴 묘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말고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깝습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기록을 많이 남기면 많이 남길수록 거기에 문명이 높은 사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측면에서 조선은 고려보다 그런 측면에서는 발전한 나라였다고 볼 수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조선을 또 기록의 나라라고 하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조선왕조실록이 다 번역되지 못하고 있고 예. 막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차이를 확실히 알 수가 있죠. 네. 고려의 수도가 개경, 그러니까 지금의 개성 아닙니까? 네. 경기도 개성인데 북한 땅에 들어가서 이제 북한에는 경기도라는 행정구역이 없어서 개성 직할시 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 것도 이제 가볼 수가 없으니까 학자들이 네. 그 연구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유적지도 그렇고 관련된 기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남북한 역사학자들께서 좀 공동 연구도 하시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실정이 이런 상황인지라 안타깝습니다. 고려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그래도 꽤 있었죠. 네, 맞습니다. 태조왕건 말고도. 태조왕건부터 해서 뭐 제국의 아침, 네. 뭐 무신정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죠. 제가 아마 그 세대여가지고 열렬하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뭐 천추태후 나오고 네. 뭐 신돈 나오고 이러는 고려 말기 드라마들 네, 그런 맞습니다.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부터 드리고 본격적으로 고려 거란 전쟁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넌센스 퀴즈인데요. 왕이 궁궐에 들어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왕이 궁궐에 들어가기 싫을 때 하는 말. 힌트는 6글자입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고려 거란의 전쟁이 26년간이나 지속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합치를 따지면은 26년이고 네. 그 중간 중간에 또 쉬는 타임이 있었겠죠. 한 3차에 걸쳐서 네. 전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졌던 거죠. 알고 있는 그 대규모의 전쟁이 네. 3차례였고요. 예. 사실은 그 중간 중간에도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고려는 이제 통일신라 말기죠. 918년에 건국해서 1392년 고려에 멸망할 때까지 470여 년간 존속한 나라고 거란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거란은 그에 비해서는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을 가졌던 나라예요. 한 200년 정도 네.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 공부할 때 소수리망 있잖아요. 네. 광개토령의 아버지. 고구려의 소수리망. 네. 그때 이제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은 뭐 소수리망 때 그 거란 세력들과 뭐 접점이 있었다라고 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근데 명칭은 거란이 아니라 선비. 선비족. 예. 네. 그렇게 선비족의 불렸다고 한 하죠. 갈래죠. 네. 그러니까 선비의 나중에 후예가 거란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거란이라는 명칭도요. 거란족은 아마 이 말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네. 키탄, 키타이 이런 식의 명칭을 썼다고 하는데 그게 한자 발음으로 계단인데 이게 또 우리가 또 읽을 때 거란 이렇게 또 바뀌어서 네. 읽혔다고 전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이제 있었던 이제 부족. 네, 유목민족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유목민족이고 우리 한민족은 주로 이제 예맥족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고대부터 따지면 예. 예맥족이 이제 고조선도 세우고 고구려도 세우고 그런 건데 그 동쪽에 있던 게 이제 동호족. 거기서 선비가 나오고 선비에서 이제 거란이 나왔다. 네, 근데 거란이 건국 시기를 보니까 고려 직전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 유목민족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 부족, 그러니까 부족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한 부족이 야 뭉쳐 이러면은 갑자기 삽시간에 합쳐지는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거란이 본격적으로 대제국으로 성장을 하는 게 발해를 멸망시키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네. 고려 바로 북쪽에 있던 그 후삼국 시대 예. 그 국가들 바로 북쪽에 있던 발해를 멸망시키면서 발해의 선진 문화, 예. 제도 이런 것들 흡수하면서 아마 대제국으로 성장하지 않았나 예. 생각이 됩니다. 발해는 그러니까 고구려가 당나라한테 멸망한 다음에 그 유민들이 세운 나라죠. 그렇죠. 그래서 수백 년간 지속이 됐는데 거란한테 네. 망했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거란이 벽화를 많이 남겼다고요? 네, 문자가 그때 당시 초반에 없었기 때문에 주로 유적지나 그림으로 네. 남겨놨다고 합니다. 아, 자, 그리고 그 청나라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미는 변발을 했는데 이 거란족도 그 옛날에 이미 변발을 했다고요? 네, 유목민족들 대다수가 변발, 이제 중국어로는 곤발, 그러니까 쿤파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했다고 해요. 저희가 보았을 때는 좀 괴상하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저희 한반도 사람들의 뭐 상투 트는 모습이나 이런 거 봤으면은 네. 분명히 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아무튼 당시에 거란인들의 모습을 이제 보면은 이 머리 가운데를 밀어버리고 네. 이 변두리 부분만 남겨놨다고 해요. 예. 그 몽골 사람들이 했던 변발이랑도 조금 다르죠. 네. 몽골 사람들은 앞부분을 좀 앞부분까지도 다 밀어버리는데 예. 이 거란 사람들 모습을 보면은 이 앞부분까지도 남겨놓고 정말 그 가운데만 비워놓는 예. 그런 묘한 풍습을 변발. 네. 묘한 풍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고조선하고 고구려는 그 넓은 만주 땅을 무대로 이제 활약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고려, 조선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희가 만주 땅을 잃어버렸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거기에 좀 많은 민족들이 그 활약하지 않았어요? 거란도 있고 여진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 거란이 나중에는 나라를 세워서 뭐 요라고 부르는 그런 친구도 같기도 하고, 이제 거란이 망했을 때에는 다시 여진이 성장을 하면서 중국 왕조를 위협하고 또 고려를 위협하고 네.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더 강력한 몽골이 등장해서 네. 그러니까 고려가 참 안타까운 게 센 놈, 네. 더 센 놈, 가장 센 놈 이렇게 순차적으로 만난 거죠. 만나면서 네. 아주 힘든 대관계를 겪게 되죠. 네.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명나라 세워지고 한참 뒤에는 다시 또 여진이 후금을 세우고 예. 또 중국 왕조를 공격하고 예. 그러다가 청나라를 세우고 예. 이게 이제 대부분 이민족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란족이 먼저 여진족보다 먼저 흥해서 요나라를 세웠는데 요나라가 여진족한테 망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더 센 이제 나중에는 몽골이 나오고. 네. 근데 거란도 요나라 세울 때는 세계 최강의 그 국가 아니었습니까? 네, 군사력으로만 맞습니다.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에서 제일 강한 국가를 따지라고 하면은 당연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 중국 왕조였던 송나라를 전쟁에서 밀어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송나라와 거란 사이의 최종적인 협약을 전연의 맹약이라는 맹약이 있는데 거기서 거란이 우위를 차지해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거란이 이 동아시아에서는 강자인 걸로 인식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아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룰 이제 고려 이야기도 들어가 있을 텐데 고려가 분명히 이걸 인식을 했을 거예요. 예. 아 거란이 예. 지금 세계 강자가 되었구나라는 예. 거. 그러니까 당시 거란은 그런 위치였겠죠. 네. 그러니까 거란 전쟁이 11세기 초 그러니까 천년 초반대인데 네, 918년에 건국하고 그때 정세가 중국 땅에는 송나라가 있고 네, 이제 한반도에는 고려가 있고 그 북쪽 압록강 북쪽은 요나라가 이제 있고 네. 그런 상태인데 고려는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란하고 전쟁을 치르게 됐을까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왕건 때부터 이미 적대적인 관계를 갖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였는데 네. 과연 왜 그랬을까? 예. 여기서 이제 고려의 외교 전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당시 아마 고려는 거란보다는 네. 송나라 쪽을 택한 것 같아요. 예. 송나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실리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뭐 중앙 정치 제도나 문화 이런 것들 실제로 이제 고려의 정치 제도를 보면은 우리가 이성육부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따온 거예요. 예. 그리고 송나라의 제도 중에서도 뭐 어사대나 삼사 이런 기구들이 있는데 네. 이것도 대부분 다 송나라의 관제를 따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송나라와의 교류에서 실리를 더 추구하려고 했구나라는 네.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란은 군사력은 강하지만 그렇게 문무를 받아들일 게 많은 나라는 아니었던 모양이죠. 네, 차라리 고려가 줬으면 됐지. 네. 거란도 당시 뭐 문자 체계도 없고 그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가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근데 거란이 세운 요나라는 초기에는 고려하고 친선을 좀 유지하고 싶었다고 그런 입장이었다면서요. 네. 거란 입장. 왜냐하면은 정세가 거란은 분명히 이제 송나라와 싸울 텐데 예. 송나라가 고려랑 친하게 지내고 있으면은 우리가 송나라랑 싸우고 있을 때 고려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게 지금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세 차례의 주요 전쟁의 목적도 네. 고려를 잠재우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을 거예요. 네. 근데 고려 거란 전쟁의 발단이 된 게 만부교 사건이다. 이게 어떤 건가요? 바로 태조 왕건 때 네. 있던 사건입니다. 거란이 고려와 친하게 지내서 네. 뭔가 송나라로 접근할 때에 아무것도 못하게 네. 발을 묶어두고자 했는데 그러려고 이제 비단이랑 낙타를 선물로 보냈어요. 네. 근데 이제 왕건이 낙타들은 전부 만부교란 다리 밑에 굶겨 죽이고 예. 그리고 사신들은 예. 다 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네. 사실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례한 그렇죠. 네, 외교 실수죠. 예. 사신을 외교 유배 보낸다는 거는 거의 전쟁하겠다는 네, 뜻이에요. 맞습니다. 마찬가지죠. 예. 적대할 거야라는 거를 네. 대놓고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부교 사건 이외에도 태조가 죽기 전에 예. 훈요 10조라고 해서 예. 후대 왕들한테 이러이런 것들은 해, 이러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고 유언을 잔소리를 10가지나 남겨요. 네. 그 중에도 네 번째 거를 보면은 거란은 금수와도 같은 나라다. 네. 짐승과도 같은 나라니까 절대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네.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미스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굳이 저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 네. 이런 좀 의문이 들곤 합니다. 네. 그러면 1차 전쟁은 언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차 전쟁은 성종 때 우리 그 고려 성종 때 일어나게 되거든요. 네. 발단은 이거였죠. 지금 거란은 고려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왕건 때 당했던 그 상처를 네. 계속 꾹꾹 참고 있다가 예. 불만을 터뜨린 거죠. 그래서 대규모의 군사를 기록으로는 80만을 끌고 왔다라고 와, 되어 있는데 대단하죠.
믿겨지십니까? 80만이라는 게. 10만 정도 와도 80만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80만 그리고 2차 때는 40만, 3차 때는 10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뭐 고려도 30만을 준비했니, 20만을 준비했니 이렇게 기록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수치는 그렇게 막 100% 예, 믿기는 좀 믿기는 힘든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80만의 대군을 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때 고려의 대응은 어떤 방식이었나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네. 당시 거란의 어떤 지위, 위치도 알고 있었고 예. 80만이 쳐들어온다는데 네. 항복을 할 거냐 예. 아니면 뭐 싸워볼 거냐 협상을 할 거냐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네. 이때 서희라는 유명한 문관이 등장을 해서 내가 한번 처리를 해보겠다라고 등장을 하죠. 야, 서희의 단판 이건 정말 우리 역사에 남는 대단한 사건이자 협상인데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서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과연 거란이 지금 접근해 오는 목적이 뭘까 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겠다. 예. 그래서 당시에 장군이었던 소손영과 만나서 직접談판을 벌입니다. 네. 그때도 기세를 이제 잃지 않기 위해서 소손영이 당장 와서 절을 해라. 예. 그래야 만날 거다 했는데 서희가 끝까지 거절을 해요. 예.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예. 같은 각국의 장수끼리는 네. 그렇게 서로 절을 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네. 라고 하고 그리고 또 앉을 때에도 남북으로 앉지 않고 딱 동서로 앉아가지고 대등한 네. 자리에서 드디어 처음 만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소손영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네는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신라의 영토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왜 북쪽으로 와서 남의 땅을 가져가냐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서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네. 우리는 신라 땅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예. 라는 말을 남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밟고 있는 그 땅도 사실은 우리 거야 예.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손영의 첫 번째 주장이었던 영토 요구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목적을 드러내죠. 소손영이. 네. 너네는 우리랑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왜 우리랑은 친하게 안 지내고 저 바다 건너에 있는 송나라하고만 교류를 하느냐? 예. 있을 수 없다. 우리랑도 교류를 해라. 서희가 이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거예요. 네. 얘네가 바라는 게 이거구나. 예. 지금 송나라 가고 싶은데 우리가 조금 걸리적거렸구나 예.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지금 우리가 너네랑 교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랑 너네 사이에 여진족이 길을 가로막고 있어. 그 길을 터주고 그 땅을 우리한테 넘겨주면은 너네랑 바로 교류할게. 예. 이 얘기를 해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손영의 귀에는 너네랑 교류할게라는 말이 가장 잘 들렸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주겠다 하고 돌아가죠. 예. 그러니까 서희의 이 1차 외교談判, 거란과의 1차 전쟁에서 있었던 외교談判은 전쟁 없이 거의 전쟁이 없이 끝난 전쟁이 되겠습니다. 서희의 세치혀로 네, 80만 대군을 물리친 거네요. 네, 그러니까 강동 6주 네 맞습니다. 그때 그거를 네, 오히려 받은 거죠. 그렇죠. 어. 이 압록강 고구려 땅을 수복한 거죠, 일부. 맞습니다. 압록강 부근에 있는 6개의 지역을 가져가게 되죠. 네, 거기 이제 여진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네, 거란이 걔네들을 청소해주고 네, 그 땅 압록강 동쪽, 그러니까 함경도 이쪽, 맞습니다. 평안북도 일부하고 함경도 이걸 오히려 받고 땅 받고 그래 너희하고 교류해 줄게. 예. 땅을 떼어줘도 모자랄까 네. 그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말이죠. 대단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압록강 동쪽 수백 리의 영토를 확보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 압록강, 두만강 이남의 이 한반도가 우리 한민족의 터전으로 확고하게 된 게 이때 이후죠. 네, 아마 고구려가 그 땅을 잃고 멸망하고 나서 발해 있었고 발해 멸망하고 나서도 이제 아주 오랜만에 그 땅을 우리의 영토로 한반도의 영토로 편입을 시킨 거죠. 네, 고려 서희 장군 이때 아니었으면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계속 가질 기회는 다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왕건이 개척을 했던 영토도 청천강 그 밑부분까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한 평안남도까지죠. 네, 상당한 노력을 한 것이죠.
네. 이게 엄청난 건데요. 거란 입장에서 땅을 떼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어떻게 해서 또 전쟁이 일어났는지. 예. 그런데 또 사이가 나빠진 모양이죠. 약속을 했는데 네. 고려가 사실은 잘 지키지 않아요. 네. 송래라고 유대가 끈끈하니까. 네. 아마도 고려가 조선이랑 조금 다른 게 당시의 국제 정세를 실시간으로 예. 파악을 하고 유연하게 능동적으로 대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껴가지고 강대국 둘이서 예. 싸우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계속 제 저울추를 움직여가면서 어느 편에 들어야지 네. 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거란에 대한 사대를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그 사대가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송나라하고 계속 교류를 했어요. 네. 여기에 이제 부하가 침인 거죠. 야. 거란의 입장에서는. 네. 자,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484님, 재미있어요. 저는 고려 거란 전쟁을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국사도 배우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6580님, 저는 운 좋게 부여 무량사 놀러 갔다가 일부 촬영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아, 드라마 촬영을 보셨군요. 여러 방송 장비와 창, 갑옷 같은 소품도 있고 엄청나더라고요. 좋은 구경하셨네요. 5445님, 역사 공부는 해도 어렵네요. 어떻게 하면 쉽게 역사를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이상성 선생님 말씀 잘 들어보면 거기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6696님, 오늘도 유익한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역사 공부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8448님, 애청자입니다. 저는 양주시에 있는데요. 하얀 가루처럼 눈이 날리네요. 청취자 모든 분들 안전 운행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를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이 부르는 젊은 그대 들으시고요.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27분입니다. 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자. 젊음의 태양을 마시자. 보석보다 찬란한 무지개가 살고 있는 저 언덕 너머 내일의 희망이 우리를 부른다. 젊은 그대 잠께 여오라. 젊은 그대 잠께 여오라. 사랑스러운 젊은 그대. 태양 같은 젊은 그대. 젊은 그대. 젊은 그대. 미지의 신세계로 달려가자. 젊음의 희망을 마시자. 영혼의 불꽃 같은 숨결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강산의 꿈들이 우리를 부른다.
11시 31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충주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3번 국도 서울 쪽으로 가는데 쌍동 분기점에서 태전 분기점으로 가는 길 일부 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반대 장호원 쪽으로는 여수터널부터 직동 나들목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요. 그 밖에 도로들 일부 구간에서 정체 보이는 가운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고장차 소식도 많고 또 돌발 상황도 계속됩니다. 서울 시내 허준로 가양 아파트 교차로 부근에서는 승용차에 불이 난 사고가 있다는 현장 제보 있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양화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 쪽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강 다리 중에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가는 길 남단 부근 안전지대 쪽에는 고장난 화물차도 서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외곽 의정부 쪽으로 가는데 수락 방음터널 안 3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월계 1교부터 작업 지점까지 밀립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잠시 뒤 TBS 고품격 교양 프로그램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2부가 시작됩니다. 네, 살만한 세상 월요일 라디오 문화센터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상석 역사 선생님이 고려 거란전쟁 특강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퀴즈 조금 전에 내드렸죠. 왕이 궁궐에 들어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6글자고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서희는 외교 담판으로 1차 침략을 저지해내고 강동육주라는 땅까지 받았다. 그래서 고구려의 옛 영토를 얻어냈다. 그랬는데 거란의 침략은 계속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고려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인 것이죠. 네. 뭐 조공을 바친다거나 뭐 이렇게 사대를 안 해서 4대의 예를 다 하지 않아서 그리고 송나라와 계속 교류하고 있어서 이 이유 때문에 사실은 어떤 명분으로 쳐들어갈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고려의 국왕이 폐위된 사건이 벌어져요. 목종이죠.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현종을 앉힙니다. 이것도 아마 드라마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왜 명분이지? 한 나라에서 벌어진 일들 가지고 왜 다른 나라가 뭐라고 해?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근대 이후의 사고 방식이고요. 당시에는 사대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책봉을 받고 조공을 바친다. 우리가 책봉 조공 관계를 맺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책봉을 받는다라는 게 한 나라 그리고 한 나라의 국왕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목종은 거란에 의해서 책봉을 받고 국왕으로 인정을 받은 인물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을 지금 갈아치우고 거란한테 얘기도 하지 않은 현종을 옹립을 해? 이런 분명히 이제 반발을 사겠죠. 오케이, 저거다. 쳐들어가자라고 해서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2차 침략이 이루어집니다. 거란이 40만의 대군을 끌고 쳐들어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조의 난. 이 천추태후의 아들이었죠. 목종이. 네, 맞습니다. 그걸 시해하고 현종을 세웠다. 그때 40만 대군을 마주해서 유명해진 분이 양규 장군. 드라마에서 요즘 아주 인기가 높아졌죠. 양규 장군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기록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어떻게 또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잘 이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양규 장군에 대한 활동을 보면은 대사가 멋있어요.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성종, 그 거란의 성종이 직접 쳐들어오거든요.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명분은 강조의 정변이었으니까 이 강조를 잡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강조를 내어주면은 곧 회군하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경까지 쳐들어가서 처자식을 다 죽이겠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여기에 양규가 뼈가 재가 되고 몸이 가루가 나도 고려를 지킬 것이다. 라면서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여러 부분에서 드러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양규를 설명을 할 때
정말 장군이었다 네. 이렇게 예.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강조의 난이라는 그 쿠데타의 주모자가 이제 강조였는데 그 사람을 내주면은 이제 군대를 물리겠다 그랬지만 뭐 강조의 명을 받고 온 게 아니고 나는 고래 임금님의 명을 받고 너를 상대하는 거니까 나하고 상대해. 그리고 끝까지 싸웠다. 네, 장렬하게 전사하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게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양규와 그 밑에 부하였던 김숙흥 이 두 사람이 화살을 고슴도치처럼 온몸에 맞고 함께 전사했다라고 고려사 양규열전에 쓰여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2차 침략에는 고려가 진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네. 네. 일단은 양규가 활약을 해서 양규가 어느 지역에서 활약을 하냐면은 흥화진 네. 그러니까 당시 강동 육주의 일부였고 그리고 거란이 침략해 들어오는 길목 첫 번째 길목이었거든요. 여기서 활약을 합니다. 근데 거란은 일단 개경까지 가서 끝까지 가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해서 계속 내려오거든요. 이걸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까 또 전략을 짜다가 네. 이제 여기서 강감찬이 살짝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미 2차 네. 침략 때. 본격적으로 뭐 전투에 나서서 싸운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현종이 또 어떤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강조가 사실은 중간에 죽거든요. 네. 네, 잘 싸우다가 죽어요. 네. 기습을 받아가지고 강조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려오네. 뭔가 협상을 해야 하나, 네. 싸워야 하나 이런 선택지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감찬이 협상은 하되 항복은 없다. 그리고 일단은 피신을 해야겠다라고 예. 해서 몽진의 길을 떠나게 되죠. 몽진이란 말은 이제 먼지를 뒤집어 쓰다. 먼 피난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강감찬의 피난 결정에 대해서 나중에 현종이 극찬을 하게 돼요. 네. 당시에 강공의 그런 전략이 아니었으면은 지금 우리는 다 저 야만인들이 되어 있을 거야라고 네. 하면서 그냥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2차 침략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죠? 결국에는 기경까지 오는 길에 계속 피난을 가는 길에 그러니까 거란은 내려오고 또 현종도 피난길을 떠나고 요 와중에 계속 협상을 해요. 네. 북쪽에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현종이 예. 거란을 찾아가서 친히 입조하겠다. 그리고 네. 거란의 황제를 찾아뵙고 아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 그 정도면은 사대이해가 어느 정도 갖춰질 것 같다. 예. 라고 판단을 해서 거란의 성종이 오케이 알겠다 하고 돌아갑니다. 예. 물론 그 돌아가는 길목에서도 우리의 장군들이 계속해서 뒤를 때리죠. 예.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힘겹게 돌아가고요. 예. 그렇게 2차 전쟁은 끝이 납니다. 네. 그때가 현종 원년 1010년. 네, 기록이 맞습니다. 돼 있네요. 네. 2차 침략이 이걸 힘겹게 막아냈고. 네. 근데 3차 전쟁은 1018년 현종 9년이네요. 네. 예, 이때 3차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 유명한 게 귀주 대첩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전쟁은 어떤 식으로 일어났고 귀주에서 어떻게 대첩이 일어났는지요? 우선은 2차 협상이 이루어지고 2차 전쟁이 끝나고 했으면은 평화적으로 뭔가 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3차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또 2차 때 약속했던 것들이 실현되지 않은 거예요. 네. 현종이 입고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 내용 설명할 때 네. 이 정도면 고려가 나쁘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가끔씩 하거든요. 네. 약속을 2번이나 어겼으니까. 네. 아무튼 이제 현종은 입고하지 않는다라는 걸 정확하게 밝힌 이후에 네. 또 쳐들어오게 되죠. 예. 그리고 또 흥화진을 거쳐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예. 이때 이제 그 흥화진을 지키고 있던 게 강감찬이었던 네. 거죠. 예.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게 뭐 귀주대첩도 뭐 수공을 해가지고 한 전쟁 아니었어 이렇게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전쟁은 여기요 첫 번째 흥화진 전투였습니다. 네. 흥화진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거란군들이 침략할 루트를 다 파악을 하고 미리 네. 물살이 좀 빠르고 예. 폭이 좀 좁고 한 지역을 잡아가지고 삼교천이라고 하는 곳을 잡아가지고 수공을 하죠. 예. 이때 승리합니다.
둑을 미리 만들어놨다가 네, 그거를 거란군이 지나갈 때 터트리는 거죠. 둑을 터트려서 수공을 한 거죠. 그럼 이제 물살을 맞는 거란군이 생기고 또 아직 건너지 않은 거란군들끼리 막 분열이 되고 예. 이 와중에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활을 쏘고 하는 네. 전략을 폈던 것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거란은 이 공격을 당하고도 계속 남진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네, 숫자가 많았죠. 그때도 뭐 네. 주장에 따르면 뭐 30만 가까이 됐다는 거죠. 10만. 10만. 네, 세 군사를. 번째는 10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귀주 대첩이 이제 일어나는 건가요? 일단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던 지역들을 점령을 하고 내려가는데 개경까지 가게 되죠. 네. 근데 이때 폈던 고려의 전략은 청해전술이라고 해서 거란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란은 따로 이 보급 부대를 두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란의 정규 군대가 있으면은 한 명은 싸우는 사람, 한 명은 주변의 민가를 털어서 예. 뭔가 보급품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오는 네. 병사, 이렇게 두 개의 병사가 한 팀을 이루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따로 보급을 챙겨오지 않죠. 예. 요 점을 파악을 하고 청해전술을 폈는데요. 청해전술은 개경 근처에 있는 민가들의 식량들을 다 불태우고 예. 백성들은 다 개성 안으로 예. 들여보내는 전략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개경 근처까지 와 보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네. 한 것이었죠. 예. 그래서 버티다가 그 추운 겨울에 안 되겠다, 돌아가야겠다라고 예. 판단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또 험난한 여정을 떠나게 되죠. 네. 그러던 와중에 귀주까지 왔을 때 강감찬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네. 러시아가 나폴레옹 상대해서 모스크바를 비우고 네, 맞습니다. 네. 도망갔지만 모스크바를 정작 들어간 나폴레옹은 먹을 것도 없고 추에 떨다가 다시 돌아가다가 작살난 거 아닙니까? 그때 러시아가 강감찬 장군을 연구했나요?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때 고려 거란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검차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에 강조가 활용을 잘했다고 알려져 있죠. 네. 검차의 모습을 보면은 일단 단순해요. 수레에다가 네. 수레 앞부분에 창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둔 거예요. 예. 창의 길이가 뭐 구척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3m 정도 예. 되는 거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당시에 그 조선 시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예. 쓰여져 있는 풍천 유향이라는 병법서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짐승 모양을 한 방패랑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이제 적의 기병이 몰려왔을 때 써먹는 도구라고 합니다. 기병을 상대로 할 때 앞에다 창을 막 꽂은 수레로 대항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말, 특히 거란의 말들은 이미 네. 훈련이 되어 있을 대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대응을 할까? 예. 이건 단순히 병사들의 창무기로는 이겨내기 어렵다. 네. 그래서 만들어낸 예. 도구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2차 전쟁 때 강조가 사용했고 3차 전쟁 때 강감찬도 이거를 많이 이용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기마병을 상대로 먼저 이걸 해서 말을 공격하고 고꾸라뜨리고 예. 네. 그랬군요. 자, 여기서 여러 문자 많이 들어와 있어서요.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118님, 요즘 열공하고 있네요. 그때 영웅들이 있어서 우리가 편하게 선진국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2407님,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유익합니다. 감사합니다. 6161님, 장거리 가고 있어요. 역사 이야기 재밌네요. 네, 운전 중이시군요. 네, 눈발이 날린다니까 조심하십시오. 네, 6439님, 어려운 역사 쉽게 풀어가주는 상석쌤 목소리 너무 듣기 좋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4646님, 싫은 말은 대놓고 하고 싶은데 못할 때 이러죠. 이게 넌센스 퀴즈 정답 맞죠? 네. 네, 말씀해드리기 어렵습니다. 7951님, 처음부터 고구려가 통일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네, 백제신라 삼국시대 때 통일을 고구려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겨주셨어요. 거란이든 여진이든 말갈이든 모두 고구려 민족인데, 네, 고구려에 복속을 했었죠. 그런 유목민족들이.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네. 자, 수레처럼 생긴 검차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강에서 수공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괴롭히다가 그랬는데도 개경까지 밀려서
네. 거란군이 개경을 포위하고 싸우다가 먹을 게 없어서 이제 후퇴를 하기 시작했다. 네. 당시도 겨울이었거든요. 네. 겨울이어가지고 겨울을 다 지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겨울에 전쟁을 끝내고 올라가는 게 훨씬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땅이 녹고 하면은 진흙이 또 생기고 그럼 병사들이나 말들이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네. 여러모로 힘들었을 거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고 올라가려고 했을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려 강감찬 장군의 또 전략이 있었을 거고 네. 그 국면을 전환시킨 큰 사건이 일어나죠. 네. 대첩.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귀주대첩은 사실은 전면전이었어요. 네. 이 고려군과 거란군이 전면전을 해가지고 승부를 보자. 그래야지 거란이 다시 쳐들어오지 않는다. 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창 잘 싸우고 있는 그 와중에 김종현이라는 장군의 12,000명의 네. 군사가 기마병이 북진을 해서 거란군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강감찬 장군이 다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거란이랑 싸우는데 분명히 한 번에 승부 안 날 거다. 예. 뭔가 도움을 줄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 네. 새로운 군사가 필요한데 미리 얘기를 해놔서 북상하게 하자. 예. 그래서 김종현이라는 장군이 등장을 해서 올라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거란군을 양쪽에서 협공을 하는 방향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때 네. 또 전해지는 이야기가 바람이 원래는 겨울이라 북풍이 부는데 남쪽에서 이렇게 불어가지고 예.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면서 거란의 이 화살이 덜 날리도록 예.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건 뭐 전설 같은 얘기네요. 한겨울에 남풍이 불었다고요? 네, 적벽대전 막 이런 것도 예. 생각나면서. 적벽대전의 제갈공명이 예. 그거 완전히 전설 같은 얘기네요.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주에서 큰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죠. 귀주 네. 대첩. 수십만이 왔는데 몇십만 이상 왔지만 결국에 또 살아갔던 병사들은 몇천밖에 안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귀주가 그러니까 청천강보다 북쪽인가요? 네, 네. 거의 그 압록강에 맞닿아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평안북도 네. 지역 귀주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속임수를 쓴 게 아니라 전면전으로 그냥 실력으로 네. 무너뜨린 거네요. 실력으로 무너뜨렸는데 살아나갔던 병사들이 얼마 안 되니까 네. 이제 거란도 고려를 침략하는 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네. 판단을 했겠죠. 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려 거란 전쟁에서 고려가 마지막으로 이제 승리하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여진이 그때 고려에 또 복속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강동 육지에 살던 애들이 네. 고려가 세구나. 네. 그래서 당시에 그 기록을 보면은 이 전쟁 끝나고 난 이후에 사실은 당시 거란은 전성기였거든요. 네. 거란 성종이라는 인물은 거란을 전성기로 이끈 아주 성군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황제의 침략을 막아내고 네. 이겨내고 네. 한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국가나 민족들이 선물도 보내오고 네. 사신도 보내오고 네. 이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고려의 위상을 좀 드높인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당시 군사력으로만 보면 거란이 거의 세계 최강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당시 아직 여진도 성장하기 전이었고 송나라는 문물은 높았지만 수준이 네. 높았지만 군사력은 세지 않았죠. 네, 문치주의를 표방했던 나라여서 네. 군사 쪽에는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려하고 이제 당나라가 거란이 싸울 때 송나라가 뭐 원조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이런 건 전혀 없었죠. 네, 맞습니다. 오히려 송나라가 늘상 고려한테 군사적으로 요청을 하면 했지 네. 송나라가 군사적으로 지원해주진 않습니다. 네. 지금 시각 11시 50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정체는 많이 풀렸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수월한 구간들이 많은데요. 다만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상계교 조금 지난 곳에서는 3차로 막고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어서 창동교 이전부터 정체입니다. 그리고 북부간선도로 아직 도심 쪽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부터 하월구까지 서행되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 조금 못 간 지점에서는 1시간 반 전에 발생한 화물차 견인 작업, 고장난 화물차 견인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그 뒤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후로 구리 쪽으로는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짧은 구간만 정체고요. 강 건너편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이제 여의도나 동호대교 일대로만 밀리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귀주대첩 강감찬 장군이 워낙 잘했겠지만 당대 최강의 거란을 고려가 이길 수 있었던 다른 비결이 뭐 있었을까요? 일단은 당시에 국왕이었던 현종도 네, 사실은 훌륭했던 임금이었어요. 고려 현종. 아, 이 2차 전쟁 때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피해를 입었던 백성들 네. 혹은 뭐 거란으로 끌려갔던 장군들이나 희생당한 장군들에 대해서 가족들한테 충분히 포상을 해줘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거란에 빌붙었던 네, 거란이 센데 우리 분명 질 거야 해서 네. 그쪽으로 투항을 했던 인물들이 있는데 철저히 잡아다가 또 처벌을 하고 네, 그런 논공 행상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 고려 사람들의 결집력을 높이지 않았을까라는 네. 것도 있고요. 당연히 또 유능한 장군들, 뭐 강감찬, 강조, 양규 이런 사람들의 지략,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고려란 나라가 외교 전략을 잘 폈다. 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송나라 쪽으로 사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거란과도 대화를 하려고 했고 거란한테 사대하겠다고 했지만 또 송나라의 입장을 살피고 네, 이랬던 것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예, 이 외교 관계를 이끌어 나간 게 고려가 이길 수 있었던 예, 이 계속 버틸 수 있었던 네. 비결이 아니었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외교도 잘했지만 군사력도 강했다. 네. 근데 거란 요 나라가 고려와의 전쟁에 실패하면서 국력이 많이 쇠퇴해졌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위상에도 아마 흠집이 갔을 거예요. 네. 네. 송나라를 무너뜨리긴 무너뜨렸죠. 네. 그러니까 송나라고는 이제 만리장성 밑부분에 연운 16주라는 지역을 차지하는 대신에 네. 그 밑으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네. 아예 약속을 해버려요. 예, 그래서 거란이 더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더 싸웠으면은 더 밑으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예. 송나라가 이제 남송으로 양자강 쪽으로 내려가서 조그맣게 또 나라를 유지했죠. 네, 나중에 여진이 예, 그때는 사정 안 봐주고 계속 밀고 내려갑니다. 그때는 이제 남성으로 밀려나게 되죠. 네. 고려가 이 3차에 걸친 거란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그 다음에 전성기를 구가했죠. 고려가. 네. 사실은 이 국난을 잘 극복하면은 현종한테도 이 왕권을 드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예, 원래는 강조에 의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사실 강조의 허수아비 나타남 네. 없었는데 강조가 또 죽잖아요 중간에. 네. 그러니까 이제 현종이 네, 이 기회를 토대로 왕권을 높이고요. 나중에 문종 때까지 쭉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200년간 태평성대를 네, 누렸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일부에 드린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이 궁궐에 들어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궁시렁, 궁시렁이었습니다. 궁시러, 궁시렁, 궁시렁. 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선물 받으실 당첨자 두 분, 3920님과 9666님 두 분입니다. 3920, 9666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고려 거란 전쟁 얘기 잘 들었는데요.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고려 수업할 때 요 고려의 대외관계에 가장 힘을 쏟아가지고 수업을 해요. 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고려가 펼쳤던 이 외교 전략, 이 외교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배워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살만한 세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